안녕하세요. 번번한북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트럼프 관세 우려 때문에 연일 급락에 급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새벽에 나스닥이 2.6% 정도 빠지면서 대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이 불안한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역시 이 관세 영향이 생각보다 굉장히 골이 깊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종합 거의 18,000선으로 지금 뚝 떨어져 나가고 있고요. 마이너스 2.61% 정도 빠지고 있네요. 테슬라,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금 투자한 종목이죠. 무려 마이너스 5.61%. 이거 일론 머스크가 지금 정치 행보에 바쁜 나머지 지금 자사 종목이 이렇게 거의 720조가 빠져나갔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이러다가 테슬라 날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불안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마 어느 정도 정치 행보 손절치고 다시 적극적 경영 상황으로 뛰어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지금 위기죠. 엔비디아 역시도 지금 110대로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고요. 마이너스 5.74% 정도 빠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엄청난 골디락스를 향해서 달려가던 미국 금융시장이 이렇게 출렁거리기 시작하면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하고 미국 금융시장은 완전 반대입니다. 대부분 한국의 자본은 아파트 시장에 묻혀 있죠. 근데 미국은 금융시장의 대부분의 자본이 묻혀 있다는 얘기. 특별히 중산층들, 표심에 엄청난 예민한 영향을 받는 그런 어떤 계층 아닙니까? 미국 내에서 이렇게 주식시장이 빠지게 되면 트럼프의 입지는 상당히 고갈될 수밖에 없는 이 대위기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1900년도에 있었던 미국의 대경제공황, 바로 관세 정책으로 비롯된 주식 붕괴에 의해서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관세 정책이 당시 초기에는 잘 먹혔어요. 근데 주식 시장 자체가 이렇게 자본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이거 손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내 투자자가 담은 주요 미국 주식의 현황만 보더라도 빠져나가는 거 보십시오. 테슬라는 마이너스 28%가 빠질 정도로,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7%, 그리고 팔란티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또 이 방산 이 주식 종목이라고 투자를 많이 했습니까? 마이너스 16% 지금 완전히 지금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은 아마 이런 금융시장의 이 예민한 반응 때문에 상당히 딜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엄청난 드라이브를 확 걸면서 이 캐나다와 그리고 멕시코 그리고 중국을 향해서 현실적인 관세를 때리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철폐되는 그런 관세 정책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앞으로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발목에 이 쇠고랑이 딱 차여질 정도로 지금 당장 금융시장,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붕괴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까지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얘기죠. 미국 경제대공황은 주식 붕괴로부터 왔다라는 얘기. 그냥 모든 미국 사람들의 뇌리에 딱 각인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어찌어찌 하다 가다가 결국에 가서는 경제가 꽝 하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발 경제 대공황도 어느 정도 전제로 깔고 있어야 돼요. 트럼프 등에서 아마 식은땀 날 겁니다. 관세 정책이 뭔가 좀 이 경제 부분을 단기적으로 쫙 끌어올릴 수 있을 어떤 이 트리거가 될 줄 알았는데 급격하게 지금 와야 되고 있대요. 생태계 붕괴 조짐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 한 달 후에 아마 관세 정책은 좀 후퇴하고 주식과 가상화폐 부스트업 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쏟아부을 겁니다. 이런 어떤 직접적 영향권 안에 있는 시장이 바로 한국 아파트 시장이에요. 무방비예요, 무방비. 거의 이런 영향들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무슨 사약이야? 그냥 엄청난 위기감을 그냥 눈앞에서 목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분위기 계속 되다 보니까 트럼프도 버틸 힘이 없는 겁니다. 가상화폐 좀 분위기 띄워야죠. 그래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 행정명령 서명을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위기다라는 어떤 이 분위기가 확산이 되니까 이거 진화시켜야 되죠. 다시 시장 떠받쳐서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캐나다와 대미 보복 관세 대부분 4월 2일까지
뭐 보류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멕시코, 캐나다 상품 관세 또 한 달간 또 이렇게 유예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아마 뭐 이 프로파간다 그만큼의 어떤 관세 정책으로 인한 미국 보호무역이라는 이 테두리가 상당 부분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이 나스닥의 상황, 코스피가 고스란히 지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오늘도 외국인이 1,300억 정도 빠져나가고 있고, 기관도 600억 정도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시장이 참 위험한 게 뭐냐면, 뭐 저가에 먹고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해외 자본이 딱 들어왔다가 단기적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바이패스, 우회로를 늘 이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 한국의 자본시장은 자산시장과 더불어서 하향화될 가능성이 높다. 뭐 단기적인 어떤 지표로서는 한국의 이 자산시장의 매물, 지금 92,000건에서 94,000건, 93,000건까지 지금 계속해서 올라서고 있습니다. 왜 금융시장을, 주식시장을, 가상화폐 시장을 들여다봐야 하느냐? 이거 고스란히 한국 아파트 시장, 특히 집값 문제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주는 선제지표이기 때문에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지표를 보셔야만 앞으로 어떤 지점에서 내가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야 되느냐, 좀 공격적이냐 아니면 방어적으로 가야 하느냐 판단이 서기 때문이죠. 고스란히 지금 뭐 이 미국의 자본시장이 흔들흔들거리니까 한국 자산시장 뭐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래량도 지금 2월 달 들어서는 3,600건. 아마 이 추세로 가면 2월 달은 아마 4,000건 중반까지는 넘어설 가능성은 있어요.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3,300건 수준에서 딱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2월 달에는 조금 올라설 가능성은 엿보입니다. 근데 3월 달 이 거래량 수준이 또 뚝 하고 떨어지는 그런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실거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상간에 서울 이 실거래가들 역시도 파이가 확대가 되고 있죠. 30% 이상 빠지는 사당 우성 3단지, 그리고 미성 아파트 2억 8천, 신동아 1단지 2억 8천, 길동 우성 아파트 2억 8천. 대체적으로 서울은 일주일 상간에도 3억 이상 빠지는 매매가가 급매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대치 아이파크를 비롯해서 마포구랑자의 3호빌라 아파트, 올림픽 선수기자촌 등등 10억 이상 전세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미국 변수가 얼마만큼 한국 자산시장에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전세가는 더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로 볼 때 지금 수요들은 대부분 자기 집 마련에 있어서 우회로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자가를 갖기 위해서는 2025년 상반기 그야말로 뭐 자본시장과 자산시장 혼조세로 뭐 뒤죽박죽 섞일 가능성 많게 되겠고요. 한국 아파트 시장이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 그냥 대외 변수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토호제 풀었다고 해서 단기적인 어떤 호재가 그만큼 전체적으로 지금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을 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견인력은 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변수와 국내 경기 상당한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70% 이상의 돈이 묻혀있는 부동산의 환금성 갈수록 말라가고 있잖아.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자금도 지금 딱 차단당하고 있고 또 빠져나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 집주인들의 어떤 이 환금성 빨리 아파트를 팔고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렉이 딱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로 수요들이 지금 무순위 집주비나 경매나 뭐 공공분양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곳이 있습니다. 여기 주목할 필요가 있죠. 대전에 위치해 있는데 그래도 갑천 부분, 그러니까 대전에서 가장 신축 아파트 이 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신혼부부 특공과 그리고 전국구 청약이 나왔습니다. 무순위 집주로 나왔는데요. 비규제 지역이고 재당첨 제한 없고 거주 의무 기간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이 됩니다. 근데 유의하실 것은 전매 제한 1년이 딱 걸려 있어요. 가격을 살펴보면 201동 404호 84B제곱 합계로 4억 8천에 나왔습니다. 보통 갑천 쪽, 그러니까 이 대전의 가장 아파트 신축의 중심부로 갈 수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 거의 뭐 8, 9억, 뭐 어떨 때는 10억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뭐 반토막, 절반의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936세대 정도 되고, 그리고
205동 703호에서 나온 거는 신혼부부 특공입니다. 여기는 4억 6천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4억대 분양가라는 걸 좀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 계약 취소분 한 세대 205동 703호 특공 청약이고요. 201동 404호는 전국 청약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뭐 전국 무순위 줍줍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시세를 보면 갑천 트리플시티 힐스테이트가 7억 4천에 돼 있는데 실제 매물은 8, 9억 선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전세 매물은 한 5억 선에 지금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뭐 분양가를 커버칠 수 있는 이 전세가 매물 현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매물 내놓은 거 보면 뭐 7억 5천 선에 있는데 대체적으로 8억 선도 있다라는 걸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입지는 뭐 호남 고속 지선이 뭐 걸쳐 있고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생기게 되는데 비교적 가까운 곳에 2호선 트램역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숲세도 뭐 도안 생태 호수공, 아무튼 여기 트리플시티 같은 경우는 대전의 전체적인 어떤 아파트 고점을 계속해서 밀어 올리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과의 어떤 연계성, 도로 편의성도 굉장히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국 청약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거의 반값에 해당되는 어떤 무순위 가격이기 때문에 한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 205동 703호 그리고 201동 404호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평면도 역시도 판상형 842는 구성이 되어 있고 842가 탑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842가 확실히 선호도가 더 높은 곳이라 할 수 있겠죠. 청약 조건은 일단 신혼특공은 대전시 거주자. 그러나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또 한 세대 84B 같은 경우는 전국 청약입니다. 국내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유주택자도 가능합니다. 5월 전까지는 무순위 줍줍이 가능하다는 사실. 일단 여기 신축 아파트이고 대전에서 가장 이 고점에 물려 있는 아파트 지역이라서 어느 정도 그래도 여기를 킵하게 되면 뭔가 상당한 또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청약 일정은 입주정보직 공고일 오늘 3월 7일 날 나왔고요. 접수일은 3월 12일, 당첨자 발표 3월 17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곤지암, 제일풍경채가 또 무순위로 나오게 됐는데 여기는 곤지암 치고는 조금 이 가격대가 좀 있어 보여요. 84A가 5억 8천, 5억 9천, 6억 정도 하는데 그래서 아마 계약 취소하고 무순위로 자녀 물량 털어내기 위해서 내놓은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입지가 이 판교에서 강남까지 뭐 13분 신분당선 이용 시 가능하겠고요. 곤지암역에서 판교까지는 한 23분 정도 걸리는 그런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약 일정은 접수일이 3월 11일, 당첨자 발표일 3월 14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오는 서울에서 나오는 롯데캐슬 무순위, 창경궁 롯데캐슬. 뭐 이 무순위로 나오면서 상당 부분 뭐 충격을 줬었죠. 어떻게 창경궁 롯데캐슬이 무순위로 나올까라는 어떤 퀘스천 마크가 생겼는데 이게 분양가가 좀 높았습니다. 13억 정도 됐었죠. 저점의 집값을 지금 잡아야 할 상황에서 신축 고점의 무순위는 좀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청약 접수 건수가 6천 건이 넘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뭐 135대 1의 경쟁률 뚫을 정도로 뭐 선호도가 높았었는데 여전히 뭐 주변 시세와 그리 뭐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어떤 가격대이기 때문에 또 여기도 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뭐 현금이 빵빵하신 유주택자 분들께서는 뭐 이후에 어떤 이 고점을 기대하신다면 뭐 한번 뭐 진입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워낙에 여기 뭐 접근성이 상당 부분 많이 가격 면에서 차단이 된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잘 고려를 하셔서 이 결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뭐 상당 부분 뭐 지금 미국의 자본시장이 혼조세로 가고 있고 한국의 자산시장은 고스란히 그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서 조심조심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오늘 나온 이 대전에 있는 무순위 이 줍줍 이 단지는 조금 지켜보셔야 되겠다. 조금 고려를 해보셔도 괜찮을 단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잘 생각하셔서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넓혀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미국의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죠. 지금 주식시장, 가상화폐 시장이 상당 부분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고스란히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게 생겼습니다. 뭐 단기 상승이 호재라는 어떤 날개를 단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앞으로 상반기 상당히 자산 시장의 대조정기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 브라운 북톡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